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오늘은 명리, 운명의 이치라는 명리에 관해서 현대적으로 해석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그 사주나 이런 걸 보면 올해에는 동쪽으로 가지 마라. 동쪽으로 가면 불행한 일이 생긴다. 또 집에서 잘 때는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지 마라. 현관을 동쪽으로 두지 마라. 동쪽에 현관이 있는 집에는 이사 가지 마라. 뭐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예를 들면 운세를 보기 위해서 찾아오는 고객에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과연 동쪽으로 가지 마라고 하면 정말로 동쪽으로 가지 않고도 살 수 있을까요? 좁은 집에서 북쪽으로 머리를 두지 마라. 가구를 서쪽으로 배치하지 마라. 그게 가능할까요? 아파트가 있는데 정형적으로 만들어 놓은 동쪽에 창이 있고 서쪽에 창이 있는데 남쪽으로는 문이 있는데 거기에 가구 배치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부적을 써야 된다면서 돈을 떠들어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면, 부적을 가지면 가도 괜찮다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회사가 혹은 공장이 동쪽에 있는데 동쪽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쪽으로 가지 마라. 집에 있는 방향에서 동쪽으로 가지 마라 합니다. 내중에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면 회사가 동쪽에 있으니까 그건 서쪽으로 가는 거니까 괜찮다고 엉터리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을 기준으로 볼 때 동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 동쪽으로 이사를 가는 것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검토하셔야 됩니다. 단지 부동산은 학교, 전철, 개발 계획 이런 데 따라서 부동산의 값이 오르고 재테크의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에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재테크의 개념에서 살기 쉽다는 개념에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해야 됩니다. 만약에 지하철이 서쪽에 들어온다면 출퇴근 거리가 멀지만 회사는 동쪽에 있고 집이 서쪽에 있다면 서쪽으로 부동산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서쪽의 먼 거리에서 동쪽의 먼 거리로 출퇴근을 하다 보면 교통사고나 기타 사고가 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사고란 것은 자동차 운행 시간에 비례해서 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의해서 운전하고 조심해서 운전한다면 그런 가능성은 줄어들지만 운행 시간이 많으면 교통사고가 날 확률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위험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쪽으로 이사를 가서 자동차의 운행 거리를 줄여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회사가 동쪽으로 가면 동쪽으로 가야 합니다. 학교가 서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 이의를 두고 올해는 동쪽으로 가지 마라.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안전을 고려해서 운행 시간과 출퇴근의 시간과 거리를 고려해서 주의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산소를
조상님이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산소를 정해야 합니다. 그 정하는 것도 매장한 자리에, 지금은 매장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만은 화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매장한 자리에 햇볕이 잘 들고 돌아가신 시선이 잘 흙과 동화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흙과 동화되도록 통풍과 햇볕이 좋은 곳을 선택하는 것이 풍수입니다. 그 이외에 무엇이 있습니까? 가능하면 물기가 없는 곳으로, 해도 없고 덕도 없는 무해무덕이라고도 합니다만 한 곳으로 정하면 됩니다. 무당들에게 많이 가는 빙의가 되었다, 신내림을 봐야 된다, 이런 것은 또 무엇입니까? 정신적 질환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빙의가 무엇입니까? 살짝 미쳤다는 것입니까? 가벼운 질환이라는 것입니까? 대충 그럴 겁니다. 그러나 그 빙의가 된 대상의 사람은 온전히 미치거나 온전히 돈 것은 아닙니다. 정신병자가 아닙니다. 일시적인 혼돈입니다. 육체적으로 약하고 환경에 의해서 정신적으로 약해지기 때문에 일시적인 혼동이 생긴 것입니다. 요사이 말하면 일시적인 공황장애입니다. 현대에서는 약으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약해진 것은 강하게 만드는 체질 개선이 필요한 것이지, 공황장애가 약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번아웃 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그런 상태가 된 것을 공황장애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누그러뜨려주는 약은 있지만 완전히 해결해주는 약은 없습니다. 육체와 정신을 건강하게 고쳐서 몸의 상태를 낫게 좋게 하는 방법뿐입니다. 바로 그것이 개운입니다. 이런 것은 공황장애 같은 것은, 일시적인 빙의 같은 것은 개운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시적인 정신적인 창난 교란이 오는 분, 집에서 틀어박혀 방콕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개운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집 밖으로 끌어내세요. 끌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물리력으로 강제로 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 집 밖으로 나가도록 유도하고 끌어내서 움직이도록 하세요. 걷게 하십시오. 걸으세요. 걷게만 한다면 방콕이나 일시적인 공황장애나 일시적인 빙의 같은 것은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하루 걷고 하루 종일 걸으세요. 체력이 된다면, 다리가 불편하면 지팽이라도 짚고 걸으세요. 몸에 크게 무리가 안 될 때까지, 걸을 수 있는 데까지 걸으세요. 그 다음 날 또 걸으세요. 다음 날도 걸으세요. 개운할 수 있습니다. 사주에서 고독한 사람,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밖으로 나가서 여러 사람을 만나야 자기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자리에 가야 합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경영자 과정에도 다니고, 소개팅도 가시고, 친목회도 가시고, 같이 하는 운동회에도 가시기를 바랍니다. 서쪽이든 동쪽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서쪽이든 동쪽이든 남쪽이든 북쪽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도 역술가 중에는 서쪽으로 가면 안 된다, 동쪽으로 가면 안 된다, 남쪽으로 가면 안 된다 합니다. 전혀 그런 것에 개의하지 마십시오. 이사를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을 고려해서 나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는가를 검토해서 어느 방향으로든 가시면 됩니다. 동쪽으로 현관 우는, 서쪽으로 베개 우는, 침실은 북쪽에 우는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8평 원룸에서 서쪽, 동쪽을 어떻게 가립니까? 베개를 북쪽에 놓고 남쪽에 어떻게 가립니까? 통풍과 채광, 출입의 안정성과 편리함을 취하면 그만입니다. 과학적인 채광과 통풍을 염려해 두는 것이지 그 이외의 것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정성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라타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